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데이터죠.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입니다. 전 세계가 데이터 패권을 위해 경쟁하는 지금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떤 것인지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에 생긴 아직도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정보 영역을 총괄하는 장관급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식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도울지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또 그 정책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법 집행을 하고 처분을 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네.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개인정보 영역에 대한 관심을 너무나 많이들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 점점 역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거 티몬 위머프 사태 또 그렇게 보면 이제 알레츠라는 그 인터넷 쇼핑몰들이 이제 막 폐업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여서 이제 TMF 이렇게들 흔히들 언급을 하는데 네. TMF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뭐 상거래 영역의 문제였는데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으로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개인정보 영역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고요. 저희 네.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회사 측하고 연락을 해서 현재까지로는 적어도 문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들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지켜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어떤 조사권 이런 것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권하고 조사권은 조금 다른 얘기죠? 일반적으로 수사는 뭐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곳에서 하고 이제 강제적인 방식이 이제 수반이 되는 거고 저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그게 실제로 이제 조사하는 맥락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네. 제일 크게는 그렇게 해서 행정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문제 상황이 생길 때는 시정명령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게 되죠. 일반 어떤 그 회사가 또는 뭐 쇼핑몰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매각을 할 경우 또는 이제 인수합병할 경우 이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제 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처리자는 회사가 폐업을 하든지와 무관하게 잘 데이터 개인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고요. 다른 한편 폐업을 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뜻인 경우가 많을 텐데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면 이제 폐기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뭐 예를 들면 세법이라든가 뭐 의료 같으면 의료법 영역에서 얼마 동안은 보관해야 된다라는 또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폐업을 해도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보관을 해야 되고요. 폐업이 아니라 뭐 M&A, 인수합병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들 개인정보 주체들한테 알려주고 그게 싫으면 빠져나가셔도 됩니다.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는 또 이제 그런 의무가 같이 있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메타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죠. 이게 수백만 명의 이제 얼굴을 이제 수집해서 그게 이제 무단 수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과징금이 내는데 이 사실 금액이 무려 한 2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라는 금액이 이게 개인당 뭐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 개인정보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텍사스 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제 우리로 치면
행정법적인 이슈가 되고요. 이제 행정법적인 이슈가 된다는 얘기는 문제 상황에 관한 개인정보의 가치도 거기에 반영이 되지만 다른 한편 벌을 주는 그래서 벌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뭐 사람 숫자에 나눠서 그게 평균 얼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행정법 맥락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매번 그 뭐 이런 그 언론에 또는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이 왜 이렇게 매번 일어날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이 뭐 한 10명 정도면 이게 돈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수집된 정보 같으면 이 굉장히 돈이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제 인출하려고 그러고 해킹하려고 그러고 네. 그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기업들한테 안전 장치 말하자면 이제 예. 이런 것을 이제 유도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금고에 자물쇠를 채우는데 자물쇠를 얼마나 튼튼한 자물쇠를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걸 이중으로 할 것이냐. 예. 또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을 항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출 것이냐. 뭐 이런 비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잘 갖추도록 하고 다른 한편 필요할 때는 잘 꺼내서 쓰고 곧바로 또 다시 금고에 넣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잘 갖추도록 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킹을 당할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방화벽을 굉장히 많이 여러 겹으로 쌓아놓지 않으면 결국은 다 뚫린다.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또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방화벽을 얼마나 겹겹이 투자를 해서 얼마나 겹겹이 쌓아주느냐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맞기도 하고 일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방화벽을 무조건 여러 개를 둔다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고 방화벽에 대해서 말하자면 열쇠를 한 사람 손에 다 쥐어주면 이 사람이 다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유저와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해서 그냥 예.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면 열리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이외에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권한이 있는 사람 당사자 맞는지 확인한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들을 이제 근래에는 좀 더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어떤 그 침해가 됐을 때 구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위원회 산하에 이제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한테 직접적인 구제가 되지는 않고 네네. 분쟁 조정 제도는 당사자한테 직접 이제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말하자면 기업들 유출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기업을 상대로 직접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작년에 이제 제도가 좀 개선이 돼서 유출 당사자가 이제 상대를 강제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 사건이 한 30% 정도 늘어난 그래서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분쟁 조정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위원회가 두 번째 현장 조사권이 부여됐고, 네네. 그다음 세 번째가 수락 간주제를 도입한다. 네. 근데 이게 수락 간주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수락 간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쟁 상대방이 예. 과거에는 나 이거 참여 안 할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참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예. 논의에 조정 제도에 이제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약간 강제적인 요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개인이 뭔가 구제를 받거나 뭐 이러려면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까? 예, 홈페이지를 보통은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거고요. 또는 이제 치매 신고 센터라고 해서 118 이제 전화를 하시면 안내가 또 됩니다. 개인이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네. 분쟁을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사실 뭐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뭐 오라 가라 뭐 이런 거 여러 번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법원에
법원을 통한 이제 소송 제도는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반년, 1년 그 이상 걸리는 경우 많고 그렇죠. 뭐 절차적으로도 번거로운데 저희는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이제 사무국 직원들이 있고 해서 신속하게 또 편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 결론이 난다는 거는 그 결론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 쪽으로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이제 흔하고요. 네. 보상 액수는 이제 뭐 적게는 몇만 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흔하게 몇십만 원 수준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은 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지만 여러 개의 어떤 웹들 뭐 웬만하면 아마 개인 정보를 넣고 하는 것들이 한 제가 볼 때도 한 20군데에서 30군데는 아마 개인 정보를 다 입력해야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보면 이제 뭐 교육 관련 네, 쇼핑, 네, 배달 네. 뭐 이런 쪽인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 개인 유출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어떤 뭐 교육위원회의 어떤 추진 중인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몇몇 영역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학원이라든가 요즘에 또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뭐 출입 관리 또 출결 관리 뭐 이런 맥락에서 정보가 어떻게 수집이 되고 관리되는지 뭐 이런 거를 지켜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배달 앱들 활용도가 또 굉장히 높은데 배달하는 과정에서 뭐 배달원, 라이더 또 이제 음식점 또 플랫폼 회사 이런 곳에 정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달의 경우에는 민관 협력의 형태로 같이 공동 규약을 만들고 준수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이제 들자면 라이더분들이 당연히 배달을 이제 어느 특정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동호수 받아서 이제 배달을 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달 후에는 어디 배달했는지 그 주소가 이제 삭제되도록 그래서 그런 주소가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든가 예. 그런 식의 이제 관리 방식을 이제 저희가 같이 정해서 이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 뭐 웬만하면 이제 다 스마트폰 예, 나가고 예,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그 개인정보 노출도 또는 유출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대응책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도구 중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우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우개요? 예, 지우개라고 하는 게 이제 지워주는 지우개의 뜻도 있지만 이제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 정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줄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그 시기에 뭐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곳에 자기가 뭔가 올렸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좀 어렸을 때 별 생각 없이 올렸는데 이거 지우는 게 낫겠는데 성인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 사이에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라든가 그 사이트가 다른 데랑 뭐 합쳐졌다라든가 이러면서 그걸 지우려고 했더니 지우는 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서 그렇게 네네. 지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지울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 쇼핑몰 그 중국 알리에 대해서 약 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서 그 테무에 대해서도 이제 조용히 조사를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좀 네.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중국 업체들한테 우리의 개인 정보들이 유출을 됐다는 얘기인가요? 알리, 테무 두 군데 다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두 회사가 작년 이후로 급성장을 한 급성장을 거죠. 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 한 손에 꼽을 정도 수준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됐고 알리의 경우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고 입점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A라는 입점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 이 회사가 중국에 있는 회사인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이 회사에 필요한 경우에 내가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에 있는 회사고 18만 개 이상의 입점 업체들이 있는데 네.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외국에 있는 업체들 어느 나라로 가고 있고 업체의 정확한 연락처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안 된 겁니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리보고 그걸 다 알려야 됩니다라고 시정 명령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부과 또 과태료 부과 이렇게 했고요. 이제 테무의 경우는 저희가 안건을 한번 올렸는데 예. 이제 테무 쪽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돼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료 보완한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그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이게 과태료가 너무 작은 게 아닌 건지 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태료가 뭐 많은지 적은지는 항상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네. 근데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알리, 테무 포함해서 과거 이제 2년 전에는 메타, 구글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한 건이 있고요. 그래서 네. 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한국 소비자 또는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문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가서 알아보고 뭐 조사하고 처분하는 이런 작업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실효성은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AI가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네. 챗 GPT가 네.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공개된 이 개인 정보가 무차별하게 이제 막 검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올 상반기에 이제 사전 실태 점검이라는 이제 저희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AI 모델을 이제 개발해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 국내 기업, 외국 기업 다 포함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고요. 예. 저희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는 개선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개선 공고를 좀 했고요. 하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대 AI 모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의 일차적인 부분은 인터넷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인터넷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용으로 쓰는 과정에 관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서를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안내서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예. 다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단계별로 어떤 식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안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미래에 이제 각광받는 그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뭐 AI, 뭐 데이터, 빅데이터. 네. 최근에도 이제 그런 쪽의 얘기를 좀 의료계, 뭐 제약바이오 쪽에 그런 얘기 했었지만 결국은 어떤 맞춤형 의료 지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병력이나 이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병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스럽다 그랬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또 그게 필요한 거고 네. 뭐 이럴 경우는 좀 개인정보를 어떻게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그 부분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예. 저희 고민의 핵심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어떤 연구를 하고 새로운 혁신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장려를 해야 되고 네. 다른 한편 정보 유출이라든가 국민 개개인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줄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계속 잘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냐 이제 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선을 그어서 하는 방식은 혁신 활동의 대부분은 장애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유연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지에 관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최근 그 자율주행 차량 운행 행사를 통해 신사업 육성에도 좀 지원하겠다. 네네. 뭐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하고 좀 많이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라든가 요즘에 이제 배달 로봇 같이 자율주행 로봇들도 원리 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건데요. 네. 차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 그 라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활용하는 거고요. 또 네. 레이더가 있고. 근데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카메라를 통한 정보 수집이 가장 이제 고민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 행인들의 뭐 얼굴이라든가 행인들에 관한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찍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행인들에 관해서 사진을 찍어도 상관이 없나? 라는 이제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법에는 그걸 이동형 영상 정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로봇이라든가 이동형 로봇, 모빌리티 로봇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형 영상 정보의 개념을 통해서 만약에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할 것이면 일차적으로는 블러 처리를 하든지 해서 가명 처리라고 하는데요. 예. 블러 처리해서 활용할 것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블러 처리하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전산 자원이 들고 또 자율주행차 맥락 또는 자율주행 로봇 맥락에서는 행인의 시선의 방향이라든가 이동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선을 다 블러 처리하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는 원본 정보를 가지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위원회가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계속해서 밀고 있다, 확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과거에 비해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훨씬 더 어려워지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의 형태가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숫자와 문자가 있는 엑셀 파일 같은 형태 유형의 데이터가 제일 흔히 있었는데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글자가 쭉 있는 네. 또는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이렇게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건지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어려운 질문이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갈수록 영역별로 맞춤형의 어떤 안내서 가이드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좀 이걸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내 정보는 내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약간의 경각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래에 예를 들면 뭐 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신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 하는 실수했다가 이제 문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제 자기 정보가 중요한 만큼 개개인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또는 아까 이제 뭐 이중 인증 같은 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기업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런 이중 인증 같은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또 활용을 하고 그런 관심도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개인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기업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겠고요. 다른 한편 개인정보를 활용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되진 않나?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처분 권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기관하고는 어떻게든 거리감을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정말 고민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의 정책 장치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스톱 창구를 저희 위원회 위원장 직속으로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민이 되면 아예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위원회에 와서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의 파수꾼으로 안전한 디지털 경제 시대를 견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